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중앙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재웅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가장 바쁘다는 3월을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와 응원의 말씀 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료 집계용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시간 설정이었습니다. 자, 잠시 보시면 시간이 뭔가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하루 전으로 표시된다든지, 자, 이건 선생님의 날짜 설정이 한국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 클릭, 스프레드시트 설정 클릭, 시간대를 아래쪽에 GMT, 그리니치 스탠다드 타임인데 이 플러스 9시간 서울을 찾아서 설정 저장하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영역 지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서 지정된 블록만큼의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왼쪽 위쪽을 보세요. 27i9라고 돼 있죠? 27i9. 내 커서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표현됩니다. 코드를 넣으실 때, 영역 지정을 하실 때 여기에 나온 거 보고 넣으면 지워지면 안 되는 위아래 옆까지 실수로 지워지도록 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구글 시트에 있는 정보를 제 시트로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시트에는 이렇게 개별 아이디가 다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 이 시트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다 불러와서 합해지도록 더해지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굳이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맨날 자료 쉽게 클릭하고 엑셀 저장 접수하고 업로드해서 부서 공유 여부를 선택을 하고 제출 완료 버튼 누르고 그것들 다 모아서 도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부로 보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벌 수 있고 오늘 또 선생님들의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찍은 영상은 이전 영상보다 따라하시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주된 업무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서 학교 실정에 맞는 건강 증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설문을 매년 실시하는데요. 건강조사 설문을요. 자, 이와 같은 설문 실시하실 계획 있으시죠? 이미 실시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이것을 인쇄해서 반에 배부하고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걷어들이고 보건실에 갖다주고 보건교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몇 날 며칠 입력하고 통계내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URL 링크를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설문을 제출하는 즉시 통계가 나오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이 되어서 누가 무슨 답을 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 즉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애들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는 것이죠.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응급처치 동의 여부는 학교 이알림이 어플을 통해서 동의 여부와 서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중간에 수신료를 보고 아직 미외신 학부모님들한테 알림을 보내기도 하고요. 다른 이유로 이런 식의 설문 응답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생을 따로 불러서 종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종이를 해당 담임교사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교사가 하든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부여초등학교 보건선생님의 설문지를 만들어 드릴 텐데요. 굳이 이번에 이 방법으로 설문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생님이라도 지금 따라 하시면 이 틀은 앞으로도 쭉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재미삼아 따라해 보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크롬으로 구글 로그인 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점화업계 드라이브 클릭, 왼쪽 상단 십자 모양 세로 만들기 클릭, 구글 설문지 클릭. 자, 이 동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아래쪽 설명 부분에 제가 올려놓은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문항에 맞는 답변 보기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구글 설문에 맞게 아주 약간 수정을 거쳐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땡땡학교 건강조사 설문 2021 복사 붙여넣기, 아래 나온 설명도 복사 붙여넣기, 학년을 선택해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자, 학년을
자, 학년을 1학년 1반, 1학년 2반 쭉쭉쭉 6학년 5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전체 학반 수가 적다면 오히려 이런 방법도 괜찮겠지만 지금 부여초등학교처럼 27학급 넘어가는 학교거나 전학년 12학급 이상 넘어가 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선택한 답변에 따라 반 선택이 가능한 섹션으로 이동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섹션 추가 7번 클릭하시고요. 중등학교는 섹션 추가 4번 클릭합니다. 섹션의 제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 쭉쭉쭉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섹션은 학생 건강 상태 조사로 지정을 합니다. 학반은 학년 개수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요. 학년 선택 섹션으로 올라가 볼게요. 점 3개짜리 요거 클릭하셔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필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각 학년을 만져줍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힐 수 있는 칸도 넣어주시고요. 단답형으로 선택, 학년 학반 이름 모두 필수 문항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요거 클릭하십시오. 다음 문제 만드실 때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복사가 되죠? 요거 보이시죠? 반 선택하고 이름까지 적고 나면 어느 문항으로 이동할지 지정해 주시는 건데 섹션 학생 건강 상태 조사으로 이동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학년 문항을 만드셨으면 그 다음엔 본격적인 설문 내용들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답변 형식 지정의 연속입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 들어갈 말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일본 내염, 인플루엔자, 모름, 기타 추가. 이 기타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 기타를 선택한 사람들이 기타 옆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건 문항이기 때문에 필수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이건 장문형 텍스트. 자, 바로 아래 문제. 이 문제는 객관식 그리드를 선택하는데요. 그러면 행과 열에 들어갈 것들을 적도록 나옵니다. 제가 하는 식으로 따라해 주세요. 요것도 필수 문항 지정하시고 글자 복사 붙여넣기.
문제 복사하기, 글자 복사 붙여넣기. 그런데 이 문항은 조건 문항이니까 필수 문항 해제. 글자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문제 복사. 붙여넣기. 문제 복사. 객관식 그리드 선택. 행과 열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적습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전부 객관식입니다.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I've been stuck going in my way,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we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it. 문제가 다 완성되면 오른쪽 상단 보내기 보라색 버튼 클릭, 클립 모양 클릭, URL 단축 클릭. 자, 이 주소가 공유가 되는 주소이고요. 이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설문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사 클릭, X표 눌러서 꺼줍니다. URL 링크를 학부모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작동을 시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요. 필수 문항 설정이나 섹션 이동에 오류가 없는지 등등. 요거 눌러서 응답 받기와 중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초록색 배경에 흰 십자 버튼, 이걸 누르면 설문 결과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변환되는 것이고, 설문 다 끝나고 응답 더 이상 받지 않을 때 누르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누르면 나중에 설문 문항 몇 개 빠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살려낼 방법은 있지만 저는 나중에 누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선택, 만들기 클릭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 경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쪽에 갖다 대면 오른쪽에 뭐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그래프 그림 복사하기예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거든요. 자, 붙여넣기 하시면 그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글에서는 버전에 따라서 안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라면 파워포인트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고 이걸 다시 컨트롤 C, 한글에서 컨트롤 V 하면 딱 붙여지죠. 자, 그리고 이 설문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면 가장 먼저 맨 위쪽 A1 부분부터 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문제까지 클릭 드래그 쭉 끌어보세요. 자, 필터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자, 이걸 왜 했냐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개인 병력 1-6번 가볼게요. 약품, 식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를 적어주세요 인데요.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뭔가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공백에 체크를 해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특정 음식 약물에 알러지 있는 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즉 빈칸으로 공백으로 남겨졌던 애들은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다 사라진 거고 지금은 약물이나 음식에 알러지 있는 애들만 딱 모아진 거예요. 자, 스크롤바 왼쪽 끝까지 밀어붙이면 누구에게 해당 알러지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학년만 보고 싶다. 5학년만 보고 싶다면 이것도 똑같이 자, 5학년 애들 중에서 집에 흡연하는 분과 함께 사는 아이가 누구인지 보려면 해당 문항으로 가서 필터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뜹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년 동안 애용하고 있는 아주 깔끔한 파워포인트, 양식과 기타 등등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수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씩 PPT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고퀄리티 사진을 이용해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